안녕하세요. 크라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벽 5시 반입니다.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영상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기반한 한국에서 살았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주절주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독학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만큼 저는 영어 독학에 진짜 진심인 학생이었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걸 알면 영어 뇌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그 특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교환학생이나 뭐 어학연수나 이런 특별한 영어 환경 노출 경험 없이 한국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중 한 가지는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으시죠? 그쵸? 근데 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게 진짜 보컬 실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노래의 플로우랑 노래의 억양이나 강세 그리고 그런 걸 정말 잘 기억하고 또 잘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연기를 잘한다고 해야 하나? 그게 노래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정말 뮤덕인데 뮤지컬 덕후인데 그래서 집에서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노래나 아니면 뮤지컬 곡 같은 거 약간 연기가 수반된 곡들을 카피하는 걸 되게 잘했는데 아무튼 이 뮤지컬 얘기는 삼천포로 빠지니까 그만하고 그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게 그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아 진짜 네이티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연스러움이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빠른 속도에서 나와요. 우리가 I love my mom이라고 천천히 하나하나 단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The reason why I love my mom is that I have been 어쩌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막 다다다다 쏘아붙이듯이 말할 때 얘 되게 영어 잘한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언어에 맞는 톤, 한국어에 맞는 정갈한 톤이 있고, 영어에 맞는 이 심한 인토네이션이 있는 톤들이 있는데, 그걸 톤을 잘 커버를 할 줄 안다. 그리고 이 속도감 있게 이야기할 줄 안다. 그리고 이 억양을 조절할 줄 안다라는 게 노래 뭐 그 가창 실력이 아니라 아무튼 그 노래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를 습득하는 방법이랑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이걸 친구들 보면서 깨닫고, 얘네가 노래를 막 고음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데, 노래를 다들 잘하네? 그러니까 잘 습득하고 잘 카피하네라는 걸 느꼈을 때, 느꼈을 때, 새벽이라 목이 막 새네요. 느꼈을 때 되게 신기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노래를 잘한다. 근데 이게 고음 잘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노래 카피를 잘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해석을 유연하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영어 뇌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습관인 것 같은데, 즉 한국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오는 게 해석을 유연하게 할 줄 안다라는 특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대1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좀 자세한 영상으로 찍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해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That people expert in using mobile phones라고 하면 우리는 expert란 단어를 보고 보통은 그 expert in이라는 수거를 외우거나 외워야만 이제 이거를 동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전문성을 가지다 아니면 전문가가 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수거를 암기하지 않고도 명사 expert라는 뜻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리가 동사 같으니까. people expert이라는 게 주어 나왔고 expert가 나왔으니까 얘가 명사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동사형으로 해석을 해야겠지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물론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어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내가 해석을 유연하게 할 줄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장을 읽으시다 보면 이게 습득이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명사를 동사로, 대표적으로 명사를 동사로, 동사를 명사로 이 전환이 빠른 사람들. 한 단어의 뜻만 가지고도 이 단어를 수백 가지로 정말 그 감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해석을 유연하게 할 줄 안다. 그 품사 전환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분들이 영어권에서 뭐 살다 오시지 않으셨어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영어는 인격이 따로 있다. 요거는 보통은 이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콘텐츠를 따라하면서 쌓여요. 저도 제가 오피 그 피드백을 잠깐 제 구독자님 분들께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3, 40명 넘게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 지인들 제외하고. 근데 그때 그 피드백 주셨던, 그러니까 제가 피드백 드렸던 분의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는 영상만, 오픽 그 샘플 영상만 보고 오셨는데 제가 한국어를 할 때랑 영어를 할 때랑 되게 다르다고 되게 놀랍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저는 사실 영어를 할 때랑 한국어를 할 때 그 차이가 조금 큰 편인데 이게 인격이 다르다라고 저는 살짝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또 샜네요. 대본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이 인격이 따로 있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콘텐츠를 따라하면서 쌓인 또는 혼잣말 하면서 또는 액팅하면서 쌓인 그 성격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제스처랑 표현까지 흡수하는 사람이 영어 인격을 만들더라고요, 보통. 저는 제일 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혼잣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막 허공에 대고 혼자서 얘기를 막 했었어요. 영어를 이제 하면서. 근데 그게 제가 뭐 공부를 해야지 하고 영어를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한국어 인격으로는 잘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되게 모범생이고 착하고 막 성실하고 차분하다.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학생이었다면 뭔가 그 가십걸에 나오는 것 같은 그 밸리 걸 액센트라던가 아니면은 막 누구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아니면 막 뭐 설레어하고 요런 감정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기 쉽지 않은데 영어를 했을 때 그런 감정들이 되게 해소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그래서 그때 콘텐츠들을 이나 아니면 혼잣말 할 때도 한국 인격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다른 소리들을 좀 이건 좀 내 그 나의 뭐라 그러자 나의 성격과 조금 벗어난 것 같다. 아니면 조금 톡 튄다 하는 부분들을 영어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오글거리기는 하는데 막 혼자서 막 얘기하면서 전화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얘기도 막 했었고 또 이야기가 샜네요. 그래서 영어하는 인격이 따로 있다라는 그 세 번째 특징은 무슨 뜻이냐? 콘텐츠를 따라하면서 아니면 혼잣말 하면서 쌓인 그 제스처와 표현 흡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인격이라 느껴질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손발 이렇게 안 쓰는데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액션이 커진다든지 그런 게 영어하는 인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격이 형성돼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갭이 좀 큰 분들이 보통은 영어를 잘 하신다라는 데이터를 저는 조금 많이 쌓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격이 형성될 때 그 영어 뇌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뇌라는 게 뭐 다른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 습관이나 이런 게 좀 다를 때 내가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좀 분명해지네요. 그러니까 영어 뇌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영어 뇌로 막 꿈도 꾸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된다는 게 제 생각에는 평소에 한국어로 말하는 거랑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저죠. 이 인간의 내가 봤을 땐 이 인간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아예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되게 차분하고 섬세하고 뭐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영어를 쓰면 자꾸만 슬랭을 섞어 쓰고 막 액션을 과하게 하고 아니면 무슨 뭐 미드 여주처럼 막 사랑 얘기를 하고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뇌가 하면서 뇌가 이 파트를 분리시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인격이랑 조금 다른 액션들을 막 할 때, 혼잣말을 빡 하고 이랬을 때 그 세 번째 특징은 영어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이제 뇌가 형성이 되면서 네 번째 특징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번째 특징은 영어로 꿈을 꿔본 경험이 있다입니다. 이게 영어 뇌가 형성됐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좀 유지가 돼야겠지만, 음, 저는 영어로 막 꿈 처음 꿨을 때 되게 신기해서 엄마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영어로 꿈 꿨다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것저것 영어 콘텐츠에 몰두를 해 있다 보니까 이 인격 분리도 살짝 일어나고 영어대도 생기면서 그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꿈을 꾸는 경험까지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음, 능청스럽다입니다.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능청스럽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영어 하는 사람들은 다 막 적극적이고 능청스럽고 능구렁이 같고 막 그 외국 나오는 영화 주인공들처럼 그래야 영어를 잘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 한국에서 사는데 또는 영어 노출 기회가 매우 적은 편인데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사실 환경이 없잖아요. 환경이 없는데 혼자 하려면 인격이 형성이 돼야 돼요. 또는 내가 따라할 그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큰 리액션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영어를 하시는데 기본 태도가 되게 침착하거나 조금 차분한 학자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느낀 바로는 살다 오신 경험이 많으신 분. 그래서 아예 거기서 완전 베이직 레벨부터 쭉쭉쭉 밟아 나가신 분들께서 그런 뭔가 고급 어휘나 아니면 차분한 학술적인 분위기로 영어를 구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만 접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약간 행동도 크고 액션도 과장돼 있고 이런 걸 많이 접하고 그걸 따라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다들 되게 그 성격 자체가 능청스럽고 한국어 할 때는 조금 샤이해도 영어를 사실 회화를 특히나 잘 하려면요 그냥 깡따구와 자신감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억지로라도 만들다 보니까 좀 영어를 하실 때 성격이 좀 능청스럽고 좀 능글맞고 아니면 적극적이다 리액션이 크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뜬금없이 새벽에 영상을 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노래를 잘 부른다. 두 번째, 해석을 유연하게 할 줄 안다. 세 번째, 영어를 하는 인격이 따로 있다. 네 번째, 영어로 꿈을 꿔본 적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좀 성격이 능청 맞다. 좀 적극적이다. 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회화 공부의 핵심은 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저는 제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친구가 상담해줬던, 그러니까 상담을 저한테 받았던, 말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얘기해줬던 내용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앱 같은 거나 사이트를 사용을 하면서 한 표현들을 본인이 익혀보고 이 표현을 뱉어보는,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 표현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회화 실력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그걸 공부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건 좀 되게 뭐라 그러지? 산술적인 접근 방법 같아요. 오늘은 내가 표현 3개 외울 거야. 뭐 I like blah blah blah, 뭐 I love blah blah blah, 그리고 I prefer blah blah blah. 3개를 학습을 하고 이거를 한번 말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뭐 그 다음 날에는 어떤 3개 표현 학습하고 넘어가고, 이게 이게 뭔가 저랑 제가 느끼기엔 좀 생소한 방식인 게, 저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면 시간이 조금 그리고 많다면 그냥 영어 뇌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넣고 빼고 이런 거보다는 영어 뇌를 만든다는 게 뭔지 저도 스스로 규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 영상 찍다 보니까 조금 감이 오는 것 같네요. 어, 그래서 좀 표현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이 롤모델로 삼는 어떤 캐릭터 하나를 주고 그 캐릭터에 맞는 혼잣말이나 아니면은 뭐 연극하듯이 혼자 상황극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캐릭터의 제스처 같은 거를 따라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뭐 영화 캐릭터라든지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를 좀 혼자서 보고 따라해보고 이런 걸 오히려 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뭔가 영어 인격이 하나 형성이 됐을 때 정말 이 약간 빙의를 하는 수준으로 되다가 그게 점점 흡수가 되면서 본인의 인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벽이라서. 어,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영어 뇌에 대한 잡담과 영어를 한국에서 하시지만, 또 꼬이네. 한국에서 하시지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 뭔가 남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남들이 보실 때도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이 만약 보셨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냐면, 이런 특징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셀프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특히 2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그냥 성인이 생각을 했을 때 애들 가르치는 거 말고 성인 수준에서 당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이 해석의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격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다 너무 기초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동사를 볼 때 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지, 내가 명사를 봤을 때 이거 동사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라는 것만 머리에 기억을 딱 넣어두시고, 특히나 논문 같은 걸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맞다, 나 이거 뜻 아는데? 근데 자리가 이상하네? 내가 좀 다르게 어미를 바꿔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만 하셔도 독해에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저 실제로 과외하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요 2번만 싹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유튜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5시 54분이네요. 이거 저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여기 보면은 5시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잣말을 했다. 나름 할 말이 있어서 적어둔 것 같은데 그냥 인격 형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스터디를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그거 영어 스터디, 회화 스터디에 대한 영상도 나중에 한 번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